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결과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급 개판이 펼쳐지면서 1등은 물론이고 2등조차 나오지 않는 2월 차수가 되어버렸는데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의 경우는 7회차와 동일하게 프리미어리그 경기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욱더 승무패 8회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돌아오는 주말에 있을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의 경우는 20억이 2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1등 당첨 금액 4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큰 판이 될 텐데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참고하셔서 추가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픽도 넣어 보시고 자신만의 생각을 꼭 넣어서 최종 픽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7회차 결과처럼 이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적중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속출을 했는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 자, 뭐 이 경기는 일단 에스파뇰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가장 최근 6번 맞대결 전적에서 오사수나가 패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과 최근 오사수나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역배당이지만 에스파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에스파뇰에 정배당을 줬다라는 게 찜찜하고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무와 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고 1대1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59분에 에스파뇰의 웨이트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고 에스파뇰의 경우는 마인츠에서 자녀 시즌 임대를 해온 라이트백 가브리엘 선수가 스페인에 오자마자 오사수나의 압데 선수와 싸움이 나면서 둘 다 퇴장을 받았습니다. 자, 2번 경기 에스턴 대 레스터 시티. 최근 레스터 시티가 굉장히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리그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지금까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메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서 레스터 시티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에스턴 원정에 가서 승리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에스턴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턴이 2대4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변의 결과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스터 시티의 메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것도 팀 에너지를 올리는데 괜찮았다라고 보고 이번에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영입한 브라질 출신 윙포워드 테테 선수가 이에나초 선수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토크 시티에서 데려온 센터백 해리스타 선수는 자책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키가 2m에 가깝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에는 두각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코펜하겐에서 데려온 레프트백 빅토르 크리스티안센 선수도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영입해온 선수들을 바로 선발로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레스터 시티였습니다. 3번 경기 브랜드포드 대 사우스햄튼. 뭐 이 경기는 일단 홈에서만큼은 6경기째 패배가 없는 브랜드포고 원정에서 이번 시즌 한 번의 무승부도 없을 만큼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브랜드포의 장점인 뒷공간 털기가 굉장히 쉽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브랜드포의 경우 선발 자원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최근 맞대결 전적도 브랜드포가 우세하기 때문에 딱히 이변 없이 브랜드포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고 3대0 브랜드포가 대승을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사우스햄튼이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브랜드포의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에 수비들이 많이 밀집해 있음에도 뛰어들어오는 선수들을 다 놓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브랜드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너무 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상태의 사우스햄튼 경기력이라면 8회차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잘했다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4번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 자, 일단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었고 2대 1로 맨유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페르난데스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두 번째 골은 역시 최근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레시포드 선수의 골이었죠. 다만 카세미루 선수가 싸움판에 끼어들었다가 상대팀의 모가지를 잡는 장면이 나오면서 퇴장을 당해버렸다는 게 맨유로서는 가장 큰 손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각도에서 볼 때 퇴장이 맞다 아니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어쨌든 퇴장을 당했으니까 주중과 주말 리즈와 2연전을 하게 되는데 모두 출전이 불가능하겠죠. 일단 맨유의 경우는 주중에 리즈와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 또 리즈와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보고 주말 경기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카세미로 퇴장 이후에 공격이 좀 이루어지면서 골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뭐 퇴장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딱히 주요하게 볼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리버풀.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울버햄튼의 경우 이번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올라가는 울버햄튼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대팀 리버풀의 경우가 맞대결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울버햄튼을 상대로 전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야심차게 영입한 누네즈 선수는 제2의 앤디 캐롤 선수 소리를 듣고 있고 코디 각포 선수 역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리버풀의 원정 경기력 득점은 반으로 줄고 실점은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울버햄튼이 지금까지 리버풀에 쥐어 터지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털어버릴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고 울버햄튼이 결과적으로 3대 0 리버풀을 개털어버리면서 이변 예상이 맞아떨어진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에서 영입한 센터백 크레이그 도슨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황희찬 선수가 마티프 선수의 자책골을 이끌어내면서 활약을 했지만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몇 주간은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그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무패 8회차의 경우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울버햄튼의 폼이라면 무난하게 무승부 이상은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6번 경기 엘체 대 비아레알. 이 경기는 엘체의 홈 전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맞대결에서 엘체 홈에서 2승 2무로 엘체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홈에서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전 수비자원인 페드로 비가스 선수도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체의 승리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맞대결 전적상 우세한 엘체라는 점과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엘체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선택을 했는데 아예 그냥 엘체가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배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경기는 당연히 비아레알이 주도를 했지만 엘체의 역습에 뭔가 비아레알의 수비진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쓸데없는 반칙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하는 비용신 같은 짓을 하면서 엘체의 페널티킥만 두 개를 내줬죠. 아,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1대1 무승부로 끝날 경기를 3대1로 시원하게 말아먹은 비아레알이었습니다. 자, 7번 경기 뉴캐슬 대 웨스트햄.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뉴캐슬의 경우는 오일 머니를 먹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버튼에서 앤서니 고든 선수까지 영입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최근 폼이나 영입 자원들만 보더라도 뉴캐슬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뉴캐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중원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던 기마랑이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뉴캐슬의 승무 투픽을 드렸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선제골은 역시 뉴캐슬의 칼럼 윌슨 선수가 웨스트햄의 수비 라인을 기가 막히게 깨면서 기록을 했었고 웨스트햄의 경우는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을 잘 주워 먹으면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었죠.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에 뉴캐슬과 웨스트햄 경기는 없기 때문에 뭐 무승부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사실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상 7번 경기였던 뉴캐슬 대 웨스트햄 경기와 8번 경기인 AT 마드리드 대 헤타페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무조건 무승부가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뉴캐슬의 무승부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난하게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선택하자 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역시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아주 염장을 지르는 회차가 됐습니다. 당연히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주도를 했고 선제골 역시 AT 마드리드의 앙헬 코레아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좀 특이했던 게 골을 기록을 하고 업사이드 반칙이 선언되면서 교체 아웃이 됐는데 VAR 판독 결과 골로 인정이 되면서 선수들이 벤치로 골 세레머니를 하러 달려가는 좀 웃긴 상황이 연출이 됐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경기 막판에 AT 마드리드가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헤타페의 위날 선수에게 페널티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베티스 대 RC 셀타.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한번 누려봤던 경기였는데 난타전의 경기가 나오면서 3대 4로 베티스가 패배를 해버리는 아예 역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RC 셀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할 줄을 몰랐는데 라르센 선수와 베이가 선수가 이날 컨디션이 발딱 서서 미친 활약을 보여줬고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는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지만 수비적으로는 베티스나 RC 셀타나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베티스의 펠리페 선수가 경기 끝나기 직전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경기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 선수가 한 5경기 전에 빌바오랑 할 때도 경기 끝나기 직전에 퇴장당하더니 펠리페 선수 아주 승질이 아주 더럽네요. 자, 10번 경기 마요르카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고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의 무합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마요르카가 1대 0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 역시 대이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마요르카의 경우는 역시나 항상 그렇듯이 최전방에 무리키 선수의 대갈박을 향해서 뻥축구를 보여준다.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경기를 진행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이적이 불발이 되고 나서 확실히 좀 마음을 잡았는지 미친 활동량을 보여주더라고요. 계속 전방에서 무리키 맞박에서 튕겨나온 세컨볼을 향해서 움직여주고 상대편의 볼이 넘어갔을 때도 계속 전방에서 뛰어다니면서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잔실수도 나오게 되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마페오 선수가 확실히 이날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마요르카는 홈발을 확실히 받는 팀이고 경기력의 기복이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너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승무패 8회차에 세비야 원정에 가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또 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레알과의 경기는 나초 선수의 자책골로 마요르카가 1대 0 승리를 기록을 했고 월드컵에 이어서 발베르데 선수의 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향한 태클도 태클이었지만 교체 아웃이 되고 나서 벤치에서 뭐 집어 던지고 아무튼 싸가지 더럽게 없어 보였어요. 자, 11번 경기 노팅엄 대 리즈. 우선 노팅엄이 이적 시장에서 많은 영입을 했고 그중에 확실히 출전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선수가 바로 케일러 나바스 선수였죠. 선발로 출전하면서 역시나 4개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리즈에 굉장히 밀렸던 경기였음에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나바스 골키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브레넌 존슨, 이 선수의 골 결정력이 확실히 좋다라는 게 찬스가 왔을 때 해결해주는 역할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이 경기에서도 발리슛 한 방으로 1대 0 승리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리즈의 경우는 확실히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선수들 교체를 많이 해주면서 웨스턴 맥케니, 루터 같은 신규 영입 자원들도 경기에 투입을 시켜보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1대 0으로 끝이 나면서 노팅엄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노팅엄의 나바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리즈에 패배할 수도 있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자, 12번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저의 선택이 완벽하게 틀렸던 경기였는데 맞대결 전적에서 발렌시아가 우세하다라는 점에서 물론 선수들이 이적하고 영입되고 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상성이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성상 앞서고 있는 지로나를 상대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로나의 수비 자원인 얀쿠토, 마르티네즈, 다비드 로페즈 선수가 징계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지로나의 승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로나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지로나가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으로 승무패 8회차에서 홈에서 빌바오를 맞이하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 확실히 빌바오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로 늘어나고 발렌시아는 홈에서 득점력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리그 4연패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13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야,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토트넘이 홈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최근 항상 승리를 했었다 치더라도 이번 시즌 토트넘을 생각해 보면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었었는데, 이 경기는 사실상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조져버린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잘 쓰지도 않던 리코 루이스 선수를 선발 기용을 했고, 데브라이너 선수를 벤치에 앉히면서 홀란드 선수와 알바레즈 선수를 투톱 세우는 전술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개망한 선발 기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코 루이스 선수는 원래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찬스 메이킹이 안 돼서 홀란드 선수도 슈팅 한번 제대로 못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또한 토트넘의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거의 뭐 이날 잭 그릴리시 선수를 지워버리는 만점 활약을 하면서 토트넘이 해리케인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의 결과가 나와버린 경기였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님께서는 좀 제발 좀 실험적인 선발 기용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바야돌리드.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이변으로 소시에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역시나 한술 더 떠서 바야돌리드가 승리를 해버리는 개역배가 떠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승부 이변을 드렸던 이유는 주전 수비자원인 엘루스톤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점, 다비드 실바 선수와 미켈 메리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소시에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소시에다의 승 투표율 85%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이변을 선택한 거였는데, 야, 경기 내용 역시 뭐 소시에다가 많은 찬스를 가져갔지만 골대 맞고 나오고 아쉽게 빗나가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바이오돌리드의 크로스에 이은 헤딩 한 방으로 0대 1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바이오돌리드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잘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 중요하게 볼 점은 클럽 브리에에서 임대 영입해온 카일 레린 선수가 지금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팀에 2연승을 안겨줬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7회차의 경우는 사실상 몇 회차에 걸쳐서 나올 이변 경기들이 한 번에 몰아서 나와버리면서 누구나 다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회차였기 때문에 뭐 많이 틀리셨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40억 대박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피 가져오도록 하겠고,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업로드 예정이고, 금요일에 최종픽 영상 업로드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